여러분, 이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크게 보면 한 3,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계획 변경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권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예외와 관련해서 판례 유형은 2가지다.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폐기물 판례,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이병공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한 문제, 딱 한 문제요. 집중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80% 이상 학원 다니시면서 공부하고 또 인강도 듣고 제 영상까지 보고 계시는 패턴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정법은 법을 이해하는 공부죠. 그러다 보니까 단권화를 하면서 해독수 늘려가고 또 인강 2번, 3번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수험생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험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출문제와 조문 위주로 최대한 많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 100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이렇게 쭉 보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면 문제 패턴을 계속 익히고 조문 구조를 파악해서 암기할 것은 암기하고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병공간 채널에요. 조문 강의는 조문별로 묶어서 올려둔 컨텐츠가 있고 또 중요 기출들은 오늘처럼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행정계획 관련해서 집중해서 한 문제만 딱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문제 6번이죠. 자, 문제는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이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크게 보면 한 3,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처분성이 있냐 없냐를 묻는 문제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행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이게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첫 번째는 처분성을 묻는 겁니다. 이 행정계획이 과연 처분성이 있냐 없냐 그런 건데요. 오늘 문제 1번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보시면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 자, 만약에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국민이 그에 대해서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기죠. 혹은 권리가 제한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 도시기본계획이 과연 처분성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기로 하죠. 기본 보이죠? 도시 기본 계획할 때 기본. 여러분, 기본자가 들어간 계획들은 모두 다 처분성이 없다라고 우리끼리는 약속을 하고 문제 풀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기본 계획은요, 여전히 앞으로 최종적인 계획이 남아있는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계획은 아직까지는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달리 말하면 처분성도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자가 들어간 계획들은 모두 다 처분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농어촌 기본계획도 그렇고, 각종 기본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거기에 더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이런 계획도 있어요. 이것도 기본계획의 일종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본자가 들어갔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처분성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오늘 1번 구속력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죠. 자, 이렇게 내는 게 행정계획 문제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처분성이 있냐 없냐. 기본자만 잘 살펴보자. 자, 그리고 두 번째 행정계획의 시험 문제 유형은 인허가 의제입니다. 자, 이 인허가 의제. 행정계획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발표를 할 때 다양한 어떤 인가도 필요하고 허가도 필요하고 하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인허가 의제 관련된 조문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이병공간 채널에 인허가 의제에 대한 소송의 유형과 관련해서 이미 컨텐츠로 올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 컨텐츠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셨죠? 인허가 의제 관련해서 소송 유형, 그리고 이 인허가 의제는 최근에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행정기본법에도 인허가 의제 관련해서 3월 22일 날 시행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행정기본법 조문과 더불어서 기존의 판례들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행정계획과 관련한 시험의 세 번째 유형은 자, 계획재량.
명령과 형량명령. 네, 이런 유형입니다. 자, 행정계획은 매우 재량의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이 행정계획은 딱딱 이렇게 목표만 설정을 해두고 그 사이에 가는 과정은 대부분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량의 범위가 매우 넓다라는 뜻에서 그냥 기존에 있는 재량보다 넓은 행정계획의 재량이라고 해서 계획재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이 재량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재량을 판단할 때 형량 명령 이론이라고 해서 네가 재량을 옳게 사용했는가를 또 판단을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관련해서 판례를 물어보는 게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판례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자, 문제는 네 번째 유형인데요.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계획 변경 청구권, 혹은 뭐 계획 준수 청구권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계획을 좀 바꿔달라 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계획을 좀 지켜달라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게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자, 이 계획 변경 청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원칙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계획은 매우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그때그때 빨리빨리 이렇게 변동돼야 하고 무조건 계획을 지켜야 되고 국민이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변경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이런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청구를 행사할 신청권이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권이 예외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청권이 있다라고 예외가 되면은 국민이 변경 청구했을 때 거부를 당했다 그러면 소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네 번째 유형과 관련해서 오늘 문제 2번, 3번, 4번 지문이 등장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2번에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일정한 사항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 내지 폐지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나요? 없다고 우리는 방금 살펴봤죠. 원칙적으로는 이런 청구권, 신청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 이거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런데 3번, 4번 한번 보세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행정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면 신청인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청구할 신청권이 있다. 자, 이거 오늘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 사건은 되게 유명한 폐기물 사건입니다. 폐기물 사건이고요.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딱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걸 거부하는 게 실질적으로 본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면 신청권이 있다. 이 폐기물 사건이 있습니다. 자, 판례를 한번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테고요. 자, 오늘 답은 3번이고요. 자, 이게 이제 예외겠죠. 자, 그리고 4번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해도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 요구할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신청권 문제니까 이게 원칙 판례냐 예외 판례냐 지금 그건데요. 여기에 키워드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입니다. 네. 자, 그래서 3번 유형과 4번 유형이 예외적으로 도출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자, 계획 변경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다고 했죠.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예외도 사실상 두 가지가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폐기물 판례고요. 폐기물 판례. 아까 전에 살펴봤던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결과가 되냐. 이 실질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판례가 하나가 있고요. 첫 번째 유형.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어디 내에 있는 주민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보인다면 계획 변경 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판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판례 2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 이 판례들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함께 보셔도 되고요. 굳이 뭐 찾아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지금 이렇게 같이 살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판례 2번은 자, 뭐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자, 구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이
국토이용 계획 변경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 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이런 말 나오죠.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지역 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계획 변경 신청 권리를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런 신청권은 없습니다. 이건 너무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서 일정 처분을 구하는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의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게 이런 말 나오죠? 실질적으로 당해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면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신청권이 인정되면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처분성이 있겠죠. 네, 이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례는 제가 폐기물 판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폐기물 판례의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신뢰법 원칙에서도 함께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폐기물 사건의 경우에는 우선 적정 통보를 받게 되죠. 근데 그건 가행정 행위입니다. 근데 그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이 중간 단계에 있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애초에 해주지 않으면 적정 통보가 전혀 의미가 없죠. 이 사람에게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은 당연히 중간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이것부터 막아버리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라는 본 처분 자체가 거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 변경 신청에 대해서 신청권은 인정해주자.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처분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부 처분을 당했을 때 소송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안을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소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본안에 갔을 때 이렇게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게 과연 위법한가 하는 점은 따로 다투어 봐야 합니다. 어쨌든 이 판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결과가 되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본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폐기물 판례, 적정 통보 판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예외 첫 번째 유형 판례였죠. 자, 예외 두 번째 유형 판례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어떤 취지에 비춰 보면 자, 도시계획구역 내에 보이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에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변경과 관련해서 거부를 당했다면 소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신청권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판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번이 지금 답이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결과가 되면 신청권이 있다. 폐기물 사건이고요. 자, 4번은 안에 계신 분인데 신청권이 없다라고 하니까 틀린 질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계획 변경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권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예외와 관련해서 판례 유형은 두 가지다.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폐기물 판례, 그리고 어디 안에 있는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주민만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 판례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 판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에 있는 분들의 판례가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신 분들이 나온 거고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계획변경 청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문제 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도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인허가 의제와 관련한 두 번째 유형 있죠? 이거 저희 이병공간 채널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복습하시면 여러분들 행정계획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좋은 성적
거두실 겁니다.